구멍가게의 아침.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10년째인데도 여전히 옆자리가 텅 빈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벽에 걸린 진수마트 창업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8년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해 전국 300개 매장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키워낸 제 인생의 역작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게 더 소중한 건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평온했어요.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5년 전 아들 민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여전히 진수마트 지분 52%를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어제 정리해둔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라면 박스를 옮기고 음료수 냉장고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작업이 제게는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할 때의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른 평화로움이었죠. 박 사장님 벌써 나오셨네요?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은퇴 후 소일거리로 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던 과거보다 지금의 소박한 일상이 더 진실하게 느껴졌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우유와 빵을 사가는 녀석이었죠. 아이가 1,000원짜리를 내밀자 저는 거스름돈과 함께 사탕 하나를 더 얹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밝은 미소가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되었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제 노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수마트를 운영할 때는 숫자와 그래프로만 고객을 봤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죠.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든 모양이었죠. 저는 그저 건강 조심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사실 회사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오후가 되자 손자 서준이가 학원을 마치고 들렀습니다. 9살 서준이는 제게 있어 유일한 혈육의 정이었죠. 부모님이 바빠서 자주 못 보는 아이를 제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서준이가 파란색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아이가 1년 동안 용돈을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하다고 칭찬했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으로 바꾸고 싶어요. 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 선물하려고 돈을 모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서준이의 눈빛에서도 똑같이 보였습니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언제나 적적했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뉴스에서는 진수마트의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성장이라는 수치가 화면에 떴죠.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호에게 기회를 주되 사람의 가치를 잊으면 다시 가르쳐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받은 모욕. 다음날 아침 서준이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는 날이었죠. 아이는 어제보다 더 들뜬 표정으로 돼지 저금통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가주실 거죠?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구멍가게도 쉬는 날이었거든요. 서준이와 함께 백화점에 가는 것도 오랜만의 외출이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서준이는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백화점은 이렇게 큰지, 왜 사람들은 비싼 물건을 사는지 궁금한 게 많았죠.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줬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제 초라한 옷차림과 대조되었거든요. 낡은 잠바와 청바지, 편한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의 신난 표정을 보니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1층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려고 하자 그녀는 핸드폰을 만지며 딴청을 피웠죠. 저기 상품권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한참 만에 그녀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5층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준이는 백화점의 화려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5층에 도착해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VIP 라운지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일반 고객 창구는 구석진 곳에 작게 마련되어 있었죠. 우리는 일반 창구로 갔습니다. 상품권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창구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서준이의 돼지 저금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이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전은 세어서 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세어드리는 서비스는 없어요. 직원의 차가운 말투에 서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다시 부탁했어요. 아이가 1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 VIP 라운지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나왔어요. 명품 가방과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와 서준이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서준아 할아버지랑 왜 여기 있니? 유진이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유진이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아버님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백화점에 오시면 어떡해요? 서준이도 창피할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서준이의 풀죽은 표정이었어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VIP 직원을 불러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는 우리를 외면한 채 떠났습니다. 저와 서준이는 결국 상품권을 사지 못하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돈을 집에서 세어올게요. 9살 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이에게 보이지 않으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숨겨진 진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진수마트 지분 증명서와 각종 투자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개인 자산만 해도 5천억이 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회사 이사회에서 보낸 메일들이 가득했죠. 민호가 외국계 투자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실망 때문이었어요. 40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아들이 팔아치우려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직원 2만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그는 제가 은퇴한 후에도 충성스럽게 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민호가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죠. 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법적 허점을 이용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나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도 있었지만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양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이든 제 모습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한때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들던 기업인의 카리스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죠. 밤이 깊어가는데 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서 돈을 다 세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정확히 47,850원이라고 했죠. 저는 아이에게 내일 다시 가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대접받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죠. 아마 제 선택을 지지해줬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에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진수마트 1호점 개업식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초심을 잃어갔죠. 숫자에만 매달리고 사람을 잊었습니다. 은퇴 후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다시 깨달았어요. 장사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을요. 핸드폰으로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 동료들과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이었죠. 내일 있을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모두들 제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이 된 기분이었죠. 진짜 모습을 드러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죠. 구두는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동네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아닌 대기업 회장의 모습이었죠. 김 비서가 보낸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어요. 운전사가 정중히 문을 열어줬죠. 오랜만에 받는 대우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밴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먼저 서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변신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치 영화에서 나온 비밀요원 같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발렛 파킹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제와는 180도 다른 대접이었죠. 정문으로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제 우리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곧장 5층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제가 명함을 건네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수마트 박진수 회장이라는 직함을 본 거죠. 이 백화점은 저희 회사가 최대 납품업체였거든요. 회장님 직접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손자가 받은 모욕과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죠. 매니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제게 할 게 아니라 어제 상처받은 모든 고객들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납품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연간 500억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민호와 유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긴급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제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민호가 말을 멈췄죠. 유진이는 어제와 달리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VIP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준이는 라운지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도 할아버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매각건은 단순한 투자 유치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비밀 계약서까지 입수한 상태였거든요. 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 지켜보기로 했었다. 하지만 직원들을 버리고 회사를 팔아먹으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유진이는 입을 열려다가 제 눈빛을 보고 다시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회를 소집해라. 내가 직접 참석하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라운지를 나왔어요.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었죠. 40년간 쌓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의 폭풍. 일주일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진수마트 본사 30층 대회의실에는 이사진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는 5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죠.
검은 양복을 입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민호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외국계 투자사와의 합병 계획을 설명하려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제 권한이었어요. 먼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스크린에 떴어요. 진수마트 직원들의 인터뷰였죠. 20년, 30년 근속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했죠. 2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호가 반박했어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민호의 경영 성과였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직원 복지는 줄었고 협력 업체와의 관계는 악화됐죠. 아버지는 현실을 모르십니다. 지금은 양육강식의 시대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민호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왔어요. 협력업체 대표들과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었죠. 제가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수마트와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어요. 이어서 제가 준비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이었죠. 대형마트와 동네 가게가 공존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미 제 구멍가게에서 시범 운영하며 검증한 모델이었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아버지. 수익성이 떨어질 게 뻔해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죠. 상생 모델을 적용한 지역의 매출이 오히려 20% 증가했다는 결과였습니다. 고객 충성도도 크게 올랐고요. 이 사진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민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투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회사 매각안과 재상생 모델 중 선택하는 투표였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안이 80%의 지지를 받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처음으로 아들의 진솔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무리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도 다가와 사과했어요. 욕심이 과했다고 인정했죠. 백화점에서 시아버지를 무시했던 일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가족은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니까요. 서준이의 첫 성공. 이사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준이와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평범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백화점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모든 고객을 정중히 대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모양이었습니다. 서준이는 돼지 저금통에서 꺼낸 47,850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고 특별 선물까지 줬죠.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서준이의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냐고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 순수한 대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상품권으로 유진이의 생일 선물을 샀어요. 비싸지 않은 스카프였지만 서준이가 직접 고른 것이었죠. 포장을 하면서 아이는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제 구멍가게로 갔어요. 서준이는 이제 그곳이 특별한 장소라는 걸 알게 됐죠. 평범해 보이는 가게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곳이라는 걸 이해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서준이가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손님들도 아이를 귀여워하며 칭찬했습니다. 오후에 민호 가족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유진이의 생일이었거든요. 서준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은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선물을 산 것에 감동한 거죠. 시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가족이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민호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구멍가게를 둘러보며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다시 배우겠다고 했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아버지의 초심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가게 앞 평상에서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삼겹살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서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죠. 앞으로는 자주 이렇게 모이자. 제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돈과 명예보다 가족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상생의 시작. 한 달 후 진수마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이었어요. 동네 가게들과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었죠. 언론에서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시범 지역으로 제 구멍가게가 있는 동네가 선정됐어요. 진수마트가 물류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동네 가게들은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협력 모델이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동네 가게들의 매출이 늘어났고 진수마트 매장의 고객 만족도도 상승했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민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함께 가는 것이 멀리 가는 비결이었네요. 민호의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진정한 경영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야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도 변화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경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죠. 친구들과 함께 모의 창업을 하며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서준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썼던 노트였어요. 거기에는 실패와 성공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며 건네줬습니다. 주말마다 서준이는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물건을 팔고 손님을 응대하며 장사의 기본을 배웠죠. 가끔은 실수도 했지만 그것도 모두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서준이를 귀여워했어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칭찬했죠. 저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한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대기업 회장이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상생 모델을 만든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였죠. 저는 서준이와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기사 제목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죠. 특히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마트의 상생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한국 유통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구멍가게는 이제 명소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서준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생각도 깊어졌죠. 경제 공부를 계속하며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기업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협력업체를 존중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CEO가 되었죠. 언론에서는 2세 경영인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유진이도 변화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죠.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듯 했습니다. 저는 8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구멍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계속됐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진수마트는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특별 공로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짜 상은 서준이가 무대에 올라와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준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는 제게 돈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의 가치 나눔의 기쁨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요. 서준이의 편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손자가 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이 모두 구멍가게에 모였어요.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은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는 사라져도 사랑과 신뢰는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서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이 뭐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꿈은 서준이 같은 아이들이 이어갈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